네, 사연관의 더블체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디테일사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저희 넥타이 색깔과 제 옷 색깔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우연의 일치인지. 근데 오늘은 제가 여쭤보니까 방송을 보시고 또 맞춰오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센스까지 갖추고 계신데요. 네, 오늘 한번 저희 시장 양봉을 한번 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증권방송에서 한 주간 언급됐었던 종목들 더블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4개로 한번 추려봤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BHI, H증권방송에서 KTNG, 그리고 M증권방송에서 골프존, 또 이 증권방송에서는 NPC를 추천을 했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NPC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예전에 저희 이 시간대에도 전문가분께서 추천해 주셔서 수익이 또 났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NPC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일단 이게 폐배터리 얘기 나오기 전에도 벌써 경량화 테마로 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살짝 무거운 감도 있었는데 폐배터리까지 붙으면서 조금은 주가에 날개를 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정부에서 68조 폐배터리 폐기물 규제 제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현대차 기아가 폐배터리의 신사업 부문 출범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게 골자였는데요. 일단 하는 일이 플라스틱 사출 제조가 거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형이라던가 컨테이너, 팔레트, 환경, 시트류 제품 여기에 속합니다. 1분기에는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12%가량 감소했어요. 원자재가가 급등하고 판관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비용 조절이 조금은 안 됐던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현대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의 운송 용기 관련된 특허를 공동 출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폐배터리로 묶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해당 특허가 기존 배터리 대비해서 3배 이상의 운송 효율성을 가지는 특허라고 해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만약에 지금 전기차가 이제 열심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명이 지나서 나오게 될 때는 국내 최초의 폐배터리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 수명을 알아봐야 돼요. 이게 완전 방전 후에 완충을 한다라고 했을 땐 대략 1000회 정도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10년 정도로 수명을 추정하고 있고요. 현대차에서는 주행 습관이라던가 어떤 충전 방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최대 22년까지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폐기 대상인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해서 ESS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인데요. 여러분한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방전된 이후에 충전하시면 안 돼요. 그럼 배터리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연기관차 탈 때도 정말로 막 바닥까지 기름이 내려갔을 때 주유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 50% 정도 남았을 때 충전해서 사용하시면 배터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오래 사용하실 수 있겠다라고 미래의 전기차 유저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매수는 우리가 61선을 MPC는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크게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MPC는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61선 돌파 확인됐기 때문에 한 9,600원까지 이 이격을 많이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9,6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한 11,000원 정도 이상권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PC 현재 이번 한 주 동안 최근에 흐름이 참 좋았는데 되게 좋았어요. 특히 내일이 바로 이 성일 하이텍의 코스닥 상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은 매수가 9,600원 선에서 현재가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1,000원 좀 짧게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추천했던 BHI로 보겠습니다. 원전주인데요. 일단 어제 또 나온
뉴스가 있죠. 뭐 사우디 쪽에 원전 수출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아직까지도 원전주는 계속 모멘텀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 어제 특히 이 종목이 13%가량 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일단 추세는 전혀 죽지 않았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사용 후에 해결료 안전 수송과 저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포인트를 잡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르면은 금주에 원전이 포함된 K텍소노미라고 해서 이게 초안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 9월까지는 늦어도 최종안이 확정되면서 원전이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전략은 매수를 6,600원 이하권에서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격 전략은 조금 다릅니다.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주로 하는 일은 주고객사가 한전을 비롯해서 전력회사, 발전 사업자, 대형 건설사도 있고요. 철강사까지 다양한 분야의 고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설비에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요. 효율 그리고 납기가 굉장히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 내에서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게 정말로 중요한 이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설계 인력이 필요하고요. 엄격한 생산 관리 시스템도 동반이 돼야 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거기다가 사업 수익 실적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한테 수주 기회가 또 돌아가는 이런 연속성이 있을 것 같고요. 2017년도에 PC 보일러 원천 기술을 인수했고요. 2020년도에는 HRSG라고 해서 그쪽에 또 원천 기술을 인수하면서 기술은 확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제 LNG 확대 부분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6월 30일 보면은 SK 에코엔지니어링하고 270억 규모의 LNG 복합화련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에너지 안보 위기의 환경인 것 같고요. 22년도에는 신사업으로 그린수소 생산 관련된 수전해 설비 프로젝트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은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향후에 이제 원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것들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은 에너지원의 다변화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와중에서 기업의 실적은 약간 불안정합니다. 2017년과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191억 그리고 113억 각각 흑자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2018년도에는 적자가 233억이었고요. 19년도에도 125억의 적자, 작년에는 무려 300억이 넘는 적자가 영업이익으로 발생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 실적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아직까지는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1분기에는 매출액 증가와 더불어서 소폭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있었습니다. 7억 정도의 흑자 전환인데 이게 연속성 있게 이러한 정책들과 뒷받침이 되면서 가는지 부분들 체크할 필요 있다라고 보이고요. 부채 비율이 좀 과다해요. 일단은 IMF 이후에 지금 국제통화기금에서 우리나라에 권고한 기업의 적정 부채 비율을 200% 미만으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기준으로 571%의 부채 비율이에요. 그런데 유보율은 411%로 부채 비율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약간은 불안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 BHI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시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로 최근에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했던 가격대 7,7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오히려 신규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목표가를 한 10,000원 아래쪽 한 9,700~800원 정도로 잡아서 가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BHI에 대해서 의견 일치 제시해 주셨고요. 7,700원 선 부근 강하게 돌파했을 때 좀 더 지켜보자라는 얘기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H증권방송에서 추천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KTNG를 추천을 했는데요. 국내 전자담배 시장의 점유율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호실적이 기대된다. 배당 매력도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실제 인플레에서 우리가 뭐 물가 오른다고 커피를 줄인다던가 갑자기 금연을 하신다던가 이런 분들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어주로서의 성격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가격이 한 2배 정도 뛰지 않는 이상은 쉽게 끊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워낙에 중독성이 또 있는 그런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일단 얘기해 주신 포인트 먼저 살펴보면요. 국내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라는 부분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중동과 아태 지역의 담배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2분기 이후의 호실적을 견인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PER을 언급을 하셨는데 10배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배당 매력까지 같이 봤을 때에는 긍정적인 가격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목표가 10만 원에 손절가 7만 5천 원 잡아주셨어요. 이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국내 담배 시장에서도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본인이 사서 본인의 의지로 피웠더라도 암이라던가 이런 질병으로 번졌을 때에는 소송을 해요. 거기에서 또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소송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만큼 건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측면으로 경고를 사전에 많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금연 장려 정책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보건소라던가 이런 쪽들 통해서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수요 자체는 지금 감소하는 추세가 맞습니다. 네, 지금 흡연자들이 좀 설 자리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오래전부터 받고 있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오히려 전자담배가 조금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꾸준히 판매량은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 7년간 담배값의 인상이라는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다 보니까 전부 다 올라가잖아요. 어떤 것의 가격이든지 상승을 하는데 과연 담배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위 기업인 필립 모리스가 있는데 이쪽과 함께 글로벌 관련 사업, 관련된 공격적인 확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신규 진출할 수 있는 국가들 리스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쪽들에 대한 마케팅이 굉장히 좀 강화되어 갈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남미 이런 쪽들의 해외 법인 매출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에 전자담배 중에서 액상 물질에 대한 좀 위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뉴스라던가 어떤 리서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어떤 그 성분 자체가 여기에서 타르라던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처럼 나쁜 성분은 아닐지라도 결국에는 유해한 물질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언급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런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규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리오프닝 효과는 지금 확진자의 더블링 증가 현상으로 인해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효과와 또 면세점의 반등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 면세점 반등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리오프닝이 기저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과연 그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면은 약간은 이쪽도 기대를 크게 가질 수는 없는 그런 분야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만 7천 원 정도 이게 올해 1월 말의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주면은 산다라고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전고점 부근 8만 한 4천 원에서 5천 원 사이 정도로 보고요. 돌파가 만약에 강한 수급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9만 3천 원 정도의 목표가까지 가져가 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K2인지 마지막으로 체크해봤는데 동상이몽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우선 전고점 부근인 84,000원에서 85,000원 그리고 또 수급이 잘 뒷받쳐준다면 93,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도 이렇게 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